164페이지고요. 기둥의 부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기둥의 부피입니다. 부피, 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는요, 쉽게 부피 공식을 나타낸다면 바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요. 그죠? 각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이니까 그것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각기둥은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가로고요, 여기가 세로죠. 그래서 넓이를 쓰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밑넓이가 뭐죠? 원의 넓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높이에요. 그러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죠? 지금 생각나셔야 돼요. 파이 아래 제곱. 반지름 2번 곱하고 파이 원주율을 곱한다. 높이 여기서 우리는 h라고 표시하는데요. 높이를 h라고 표시하는데요. 그 h의 약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h로 표시하는데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높은 하이라는 거에서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바로 하이의 명사형인 하이트가 바로 h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 이렇게 되죠. 얘는 부피는 v라고 표현하는데 v는 뭐에서 왔냐? 바로 볼륨. 우리 소리를 볼륨이라고 하는데 볼륨은 또 머리에 볼륨감이 있다. 부피가 크다. 막 부피가 커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는 그럼 뭐냐? 얘는 바로 square라고 하는 평방미터라는 이런 평방미터 아니면 넓이를 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S 스퀘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H가 나왔고요. V가 나왔고요. 반지름은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영어로 반지름을 나타내는 라디우스가 아래 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이해가 되죠?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S를 거의 넓이로 보시고요. V를 부피로 보십니다. H를 높이로 보면 되고요. 그렇죠? 반지름은 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공식이 한 밑넓이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밑에 이제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제부터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 바로 저는 이어서 강의를 찍겠지만 문제에 대한 강의를 찍겠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이제 풀어본 거를 바탕으로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잠시 멈춰주시고요. 선생님은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삼각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밑에가 삼각형이에요. 지금 밑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밑넓이는 여기 수직이 표시되어 있죠. 그럼 뭘 알려주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혹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삼각형 넓이는 밑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다. 넓이가 되겠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8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10을 써야 되냐? 6을 써야 되는데 이 수직에 뭐한다? 초점 맞추셔야 되겠죠. 6을 넣으면요. 약분해 주니까 24. 높이는 얼마 되죠? 높이는 여기 얘기네요. 그렇죠? 7이네요. 그래서 24 곱하기 7 해주니까 168. 부피는 변을 하나, 둘, 세 개를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시고요. 원기둥은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써라. 밑넓이는요. 파이 R의 제곱이죠. R이 얼마죠? 4입니다. 그래서 16파이가 됩니다. 높이는 얼마죠? 8입니다. 그럼 16파이에다가 8. 16파이 더하기 8은 이게 계산 끝입니다. 하지만 16파이 곱하기 8은요. 어떻게 되죠? 16 곱하기 8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48, 128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도 똑같이 4cm를 2번 곱하고 8cm까지 곱했으니까 cm를 몇 번? 3번 곱했다. 됐죠? 그래서 길이는 cm, 넓이는 제곱 cm, 부피는 세제곱 cm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민넓이 지금 보니까 직각을 다 설명을 해줬네요. 그쵸? 구하라고. 민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높이는요, 길이니까 이게 되겠죠. 35에다가 11 곱해주니까 세제곱 cm 이렇게 되겠죠. 민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 36파이 제곱 cm. 높이는 9고요.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파이 써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파이를 꼭 써라.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지금 이제는 사다리꼴이 나왔습니다. 사다리꼴 민넓이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얘는 어떻게 하죠?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바로 사다리꼴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그럼 구해버리면 윗면 아랫변이 4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얼마다? 바로 여기 있는 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0입니다. 나눠주면 6입니다. 그래서 18 제곱센티미터 되겠어요. 민넓이가요. 높이가 얼마죠? 5죠. 그래서 부피는 18 곱하기 5 90이고요. 얼마?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984번 파이 아래 제곱 꼭 써주시고요. 25파이가 민넓이 됩니다. 거기다가 8 곱해주니까요. 얼마가 되죠? 200파이.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배운 거는요. 사실은 이건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V도 나오고 H도 나오니까 선생님이 약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어원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해 줬고요. 기둥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원기둥을 쭉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넓이가 삼각형도 나오고 뭐 사다리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각형이 나오는데 그 공식들을 이제 되새겨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다 그 공식들을 다 되새겨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뭐 마름모가 나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직사각형, 중사각형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삼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것들도 좀 기억해 놓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도록 그죠? 이번에는 이제 공식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공식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